안녕하세요. 어, 한국기계연구원 무료지원 로봇실의 서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대면 원격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올해 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그 TV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없었고 다 이제 소수의 환자들을 음압병동에서 격리시켜서 관리하던 때였는데, 그때 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되게 두꺼운 방호복을,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또 검체 채취도 이렇게 중무장을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중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채취하는 방법이 그 면봉을 이용해서 입이나 코에다가 넣어서 검체를 묻혀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자랑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가깝게 붙어가지고 대면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환자가 이제 그 확진자가 비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류진이 2차 감염되는 문제, 2차 감염돼 버리면은 그 류진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검체 채취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그 환자하고 확진자하고 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이 되면 너무 춥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7월 달이었는데 지금 7월 달 이후로 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데요. 그 최대로 검사 건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만 6천 건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게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의료진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저는 근데 이제 원래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원격 초음파 영상 협진 로봇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의료 소외지에 계신 분들이 도시의 전문병원에 나오지 않고도 그 주변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데 가서 도시에 있는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초음파로 진단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터랑 슬레이브 로봇으로 나눠지는데, 마스터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슬레이브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면서 그때 초음파 영상을 얻어서 원격으로 다시 전문의에게 쏴주는 이런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가 실험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하던 그런 원격 진단 로봇을 검체 채취 로봇으로 변신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사실은 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초기에 이제 이런 시작품을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마스터 쪽에 사람이 2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네킹을 좀 저희 팬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을 좀 급하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샘플 채취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면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검체를 잘 채취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봇 어시스티드 언택트 스왑 샘플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시스템은 검사자 측 화면인데요. 검사자 측에서 이런 스왑 삽입 장치 그리고 위치 결정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환자 측에서는 이런 로봇, 슬레이브 로봇과 그리고 이게 마네킹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처음에 잡아가지고 면봉을 밀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한 이유는 사람마다 사람의 코나 입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유도를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압을 삽입할 때, 넣을 때, 뺄 때의 그 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원격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수압을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비인두벽까지 잘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힘 센서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검체를 이 마네킹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그 힘 센서가 이제 그 검체까지 가면은 이제 힘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뜨는데 이 그래프처럼 나오면 이제 제대로 검체가 채취가 됐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입이랑 코랑 두 개를 다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턱의 위치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동으로 이제 턱 받침 같은 게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고 모듈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가 한 대 더 달려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의 역할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옆에 사람 옆면을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면봉이 밖에 있을 때는 면봉 끝이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 얼굴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옆에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았고요. 또 수압이 위치 결정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콧구멍을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압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봇의 위치를 제어하고 사람은 이제 넣고 빼고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센싱할 수 있는 모듈은 조금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힘을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수압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숫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검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체 채취를 숙련받지 않은 분이 갑자기 검체 채취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도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면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수압을 어떻게 하면 장착하거나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의료진이 필요한데 의료진 없이 저희는 환자가 직접 자기가 채취할 수압이랑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다 끝나고 그랬는데 가지고 나가는 통입니다. 쉽게 장착을 하고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제 그 환자 대신하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위치를 잡고 코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것처럼 그 검체 채취를 합니다. 검체 채취를 다 하고 나면 저희 로봇이 이 검체통을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켜 가지고 지금 검체 채취한 이 면봉을 요 안에다가 넣으면서 로봇에서 자동으로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검사받은 그 사람이 다시 가지고 나와서 밖에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받는 자리에는 사실 이제 의료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또 2분 남았습니다. 네, 그 원격에서 이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딘지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전이랑 대구랑 두 개 붙여가지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대전에서 제가 움직이면은 대구에 있는 로봇이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검체 채취도 할 수 있는 이런 실험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도저히 들어가기 힘든 감염이 되게 심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로봇만 보내가지고 이제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 인체에 삽입되는 부분은 사실 면봉밖에 없습니다. 저희 로봇이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로봇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면봉 삽입할 때 저항감이라든지 이런 환자 상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부품들을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 대를 여러 대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다가 이렇게 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비대면으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2차 감염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좋은 점이겠죠. 그리고 방호복도 이제 덜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의료진이 편리해지는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상용화를 하려면은 저희 연구소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지금 기술 이전해서 이걸 상용화를 준비하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맞기 전에 반드시 접종 전에 양성인지 기존 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접종 전에 양성인지 기존 검사가 필요하고요.
신속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신속 검진은 또 민감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양성이 아니라 진짜 양성인지 기존 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은 이런 의미로서 좀 더 이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더 앞으로 이런 장면 이제 못 보겠죠. 대면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사람 위험한 일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